거리를 걷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요즘 낙엽들이죠. 예전엔 말이죠. 낙엽이 도로나 인도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청소를 싹 해가서 길에 낙엽을 볼 수가 없게 깨끗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낙엽을 떨어지는 그대로 두었더니 걷는 길이 훨씬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것과 아름다운 것. 둘이 좀 같은 범주에 들 것도 같은데 낙엽만 놓고 본다면 완전히 다른 표정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이혜경 작가의 어스름역입니다. 어스름역은 새벽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때일 수도 있고 점심 햇볕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작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면서 작가의 어스름역은 어떤 의미였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혜경 작가의 어스름역 작품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스름역 이혜경. 다녀오셨소? 대문턱을 넘어서던 한내댁은 마침 용변을 보러 나오던 딸과 마주쳤다. 푸시시 일어선 머리칼과 선잠 깬 눈초리로 딸은 일순 어느 때보다 늙어 보여 한내댁을 멈칫하게 했다. 눈이 어두워선가 뒤스른 속을 황황히 추스르는 사이 돌아서며 딸은 한마디 흘렸다. 뭐하러? 새벽 공기가 찬데. 딸의 얼버무림에는 신선한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 기도로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터득한 이가 허망한 기구 그 자체에 퍼붓는 날카로운 힐라니, 그럼에도 그 헛됨에 매달리는 살붙이를 보는 안쓰러움이 깔려 있었다. 내세의 바람에 열중인 듯 싶은 좋은 꼴 못 보고 늙은 어미에 대한 딸의 연민을 한내댁은 무참한 심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마음 한 모서리 깎이면서도 새벽마다 혼곤한 이부자리 털고 마른 기침 쿨럭이며 나서는 심사를 한내댁으로서도 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딸은 마당 귀퉁이의 변소문을 열고 몸을 들이밀었다. 보풀 흰 스웨터를 걸친 딸의 민트탄 어깨를 눈에 담고 한내댁은 시린 마음으로 툇마루에 올라섰다. 어슴푸레한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마루. 낮고 눅눅한 신음소리가 깔려 있었다. 마루의 낡은 마루장에서 머물던 신음소리는 공기보다 비중이 낮은 가스처럼 침중하게 마당으로 번져나 늘 습습한 기운 가시지 않는 마당 귀퉁이에 고여있곤 했다. 그 신음소리에 발이 걸려 잠시 머뭇거리던 한내댁은 미닫이 문을 밀었다. 새벽 냉기에 소스라치듯 응축했던 몸에 푸근한 공기가 닿자 전신의 세포가 실밥 풀리듯 해실해실 늘어났다. 이대로 실타래 풀리듯 풀려 형체도 없이 쓰러졌으면 스티로폴에 천을 덧입혀 만든 자리 위에 몸을 부리고 삐걱 스티로폴이 내지르는 신음소리를 듣자 비로소 간절함이 치받쳤다. 장짐은 간사를 투과해 들어오는 저 소리를, 방금 다녀온 성당에선 잡히지 않던 기구문이 떠오르고 한내댁은 급격히 솟아 제어할 길 없는 소망의 소용돌이에 자신을 내맡겼다. 점액질 끈적이는 얼룩으로 달라붙는 저 소리를. 그러나 말 이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실상 벗겨지지 않은 어둠으로 더 썰렁한 성당에서 한내댁은 제대로 된 기도의 말을 마련할 수 없었다. 무엇인가 사무치는 그것은 말의 형태로 자리 잡아주지 않고 그저 텅 비워올 뿐이었다. 어쩌면 부쩍 줄어든 새벽잠으로 일 없이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을 비집고 뒤둥그러지며 몰려드는 잡념을 몰아내기 위해 새벽 한기를 감당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렇듯 비껴났다 돌아오는 길목, 조각조각 깨어나는 아침 공기 속에서 한내댁은 은밀한 기도의 말을 풀풀 날렸다. 이제쯤
사돈이 먼 길을 떠났기를, 그르렁거리는 가래침처럼 질긴 생명의 날을 그날 아침 문득 눈 돌린 사신이 끊어냈기를 하여 형식적이고 공허한, 그러다 제 서름으로 질겨져 전신 휘감아돈 딸의 곡성이 골목 어귀에서 서성이다 돌아오는 한내댁의 발목을 감아들기를 얼마나 간구했던가. 그러면 깊고 은밀하게 자라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새삼 화드득 가슴 떨며 아, 가버렸구나. 얼마나 홀가분하게 떠났으랴. 사슬 풀리는 소리와 가슴 한 귀퉁이 미어지는 허전함으로 허청이는 무릎에 힘을 주며 집으로 가 장례를 수습하게 되기를. 그러나 동시에 한내댁은 누구보다도 사돈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었다. 아예 자리보전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나어린 손녀를 단장시키듯 매만지던 머리카락에 푸슬거리는 감촉을 얼마만큼은 사랑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산발에 가까워져 노망의 질기고 섬뜩한 기운을 더욱 조장하는 사돈을 보다 못해 한여댁이 머리에 손을 대던 날 딸은 질겁을 했다. 왜 어머니가 그 노인네 시중까지 들어야 해요? 그렇잖아도 금기에 손대는 듯한 위구심을 덧들인 말, 풀썩이는 무한함을 감추기 위해 한여댁은 시모에 대한 딸의 살천스러움에 짐짓 화가 난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아무리 정신이 없는 노인네라도 그렇지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야 어디 있던 혼백이 다 달아날 지경이로구나. 말을 마치자 진정 깊은 곳에서 노여움의 물살이 일기 시작했다. 입 밖에 낸 말이 길어 올린 노여움이었다. 오래전 딸이 떠나던 날의 막막함이 그 세부를 지워버린 하염없음만으로 되살아났다. 사람이 어디 그리 얼음장 뜨듯 해서야. 잔송 가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면서부터 어미에게 곁을 주지 않던 딸이었다. 언덕배기, 양의 뱃속 같은 골목 안에 되박과자나 알사탕 따위 코 묻은 돈 주워 모으는 구멍가게로 모녀가 연명하던 때, 골목에 내건 화덕에 국자를 얹고 젓가락으로 설탕을 저어 녹이던 딸이 젓가락 끝을 소다통에 쿡 찔러 넣으며 말했다. 엄마, 시집가. 불기에 투명하게 녹아들어 누릿해진 설탕물은 젓가락을 찔러 넣고 휘휘 젓자 이내 하얗게 부풀었다. 잘못 들었나? 국자 안의 것을 양철판에 붓고 틀을 꾹 누른 다음 올망졸망 모여 앉은 아이들 중의 하나에게 건네는 딸의 일련의 동작은 조금도 빈틈이 없어서 한내댁은 귀를 의심했다. 물 써듯 아이들이 빠져나가자 진갈색 윤기나는 찌꺼기가 들러붙은 몇 개의 국자를 찬물에 담그며 아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반복했다. 엄마, 시집가. 이렇게 살지 말고. 살갗이 터져날 듯 팽팽한 긴장을 끊어내며 딸은 푸른기 감도는 맑은 눈을 들어 한내댁을 바라보았다. 난데없는 바람이 서늘하게 가슴을 베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란 말이 명치를 치받았다. 유복자 하나 데리고 청상이 되어 홀로 사는 어미에 대한 딸의 감정이 연민이길 바란 적도 없지만 미움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었다. 수은칠이 얼룩덜룩 벗겨진 거울을 달고 방 안 구석을 차지한 채 바뀌지 않는 장롱처럼 가꾸거나 다듬지 않고 사는 궁상맞은 여자로 이미 여자 태 베는 딸은 어미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처녀꼴이 베이면서 딸은 눈이 부시도록 변했다. 볼이 도톰해지며 얼굴은 분가루가 묻어날 것처럼 피어올랐다. 가끔은 지나가는 말로, 가끔은 정색을 하고 한내댁의 개가를 권유하던 딸은 모녀가 꾸려나가는 나날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듯 매몰차게 한내댁을 떠났다. 하필 겨울로 접어드는 무렵 집 나간 사람이 견디기엔 어려운 철이었다. 미처 기색을 감지할 겨를도 없이 딸이 훌훌 사라지던 날, 늦은 귀가를 기다리던 어미를 비웃듯이 덮쳐오던 어둠을 한내댁은 잊지 못했다. 축대 아랫집의 기왓장 갈피마다에서
어둠이 스며나와 지붕의 윤곽을 지워나가고 한내댁의 가슴을 꺼멓게 잠식한 뒤에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산동네 저 아래 불빛들이 가물거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더불어 다가오던 발자국 소리마다 한내댁의 가슴팍을 짓밟고 지나갔다. 그대로 기진한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이던가 낙백의 허전함을 딛고 울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댕그렁 댕그렁. 유성음의 받침은 희부음한 공기에 흐트러지며 밀려와 무산되려던 한내댁의 혼을 모으고 한내댁뿐인 공간을 만만찮은 유동체의 밀도로 채워갔다. 둥글게 떠 번지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한내댁은 새벽잠 앗은 꿈을 짚었다. 딸이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딸아이가 널브러지더니 이내 몸을 궁굴려 공처럼 튀며 달아났다. 달려가는 한내댁을 고꾸라뜨린 건 무언가. 아이는 공처럼 탄력있게 달아났다. 막 깨어난 꿈에 생각이 미치는 순간 신경의 현들이 문득 피바다 할딱거렸고 혈액의 하중이 머리로 몰려 한내댁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꿇은 채 엎드렸다. 보호하소서. 그 길로 종소리를 쫓아나서 맨 처음 만난 십자가가 성당이었다. 늦은 역, 밤길 짚어 성당에서 돌아오느라면 잔가지 떨군 뒤의 허전한 나무처럼 훌훌 어미 떨구고 떠난 딸의 모습이 미군 같은 골목 구석구석에서 밟히곤 했다. 한내댁은 노여움을 지그시 누르며 모녀 간의 오가는 대화에 서름한 눈초리인 사돈의 머리를 빗질했다. 지푹대기 같은 머리칼에 빗이 걸려 잘 나가지 않았다. 사돈의 머리채가 세게 흔들리더니 억센 소나기가 한내댁의 팔목을 세게 쥐어왔다. 아파. 엄니 아파. 이 노인네가 또 발동이 걸리려나 보다. 한내댁은 큰 소리로 대꾸했다. 얼른 대답하지 않으면 갈퀴 같은 손가락이 손목을 파고들어 상처를 남길 게 분명했다. 오냐? 알았으니 조금만 참아. 착하지? 사돈이 한내댁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한내댁도 거기에 맞췄다. 어쩌다 정신이 들어 사부인이라고 정중히 부르면 그렇게 대했고 어떤 땐 지지배가 손녀 진이를 야단칠 때의 말투가 나오면 네,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빌었다. 사돈은 이미 정신 놓은 노인네였다. 사돈은 이미 아픔을 잊은 모양이었다. 머리를 다듬는 손길이 그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회회 내저을 뿐이었다. 그래도 착하다는 말이 흐리마리한 의식 어딘가에 걸려 남았는지 조붓한 어깨에 잔뜩 힘을 주어 뒤로 넘어가려는 머리를 버팅기고 있었다. 청올치처럼 무심하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손끝으로 비벼서 뭉쳐두고 머리를 느슨히 따아 쪼글졌다. 숱이 다 빠져 헐거워진 머리카락은 녹 같은 때가 낀 은비녀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고 슬며슬며 흘러내리곤 하였다. 비녀를 찌르고 나자 단장한 사돈은 제법 정갈해 보여 볕바른 뜰악에서 손주의 재롱을 감상하며 세월이 숙성시킨 온화한 웃음을 짓는 일에나 어울릴 듯해 보였다. 그러나 눈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노안이라 흐려진 안정은 그렇다 치고 그 눈에 부옇게 핀 안개는 이미 눈앞의 일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을 겪는 자의 세계를 가려주고 있었다. 사돈과 첫 대면하던 날, 그때까지만 해도 말짱하던 사돈에게서 노인답지 않게 반짝이던 오목한 눈에서 한내댁은 일종의 징후를 느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 퇴락의 흔적이 역력한 딸네 집으로 처음 들어서던 때 한내댁의 눈길을 잡아끈 건 흉내만 낸 살피꽃밭이 습한 곳에 무성한 쇠비름이었다. 잡아채면 뽑히련만 손 놓고 보는 심사가 저 세상으로 갈라를 받은 남편 둔 딸의 황망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걸 바라보는 한내댁의 마음이 더 눅진해졌다. 사라진 뒤 몇 해인가 지나고 가끔씩 훅 치봤다가
그 열기로 바스라지곤 하는 그리움에 물 주며 딸이 왔다. 가게 문턱을 넘어서던 딸은 침침한 가게 안쪽 방의 문설주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는 한내댁을 발견하고 멈칫 섰다. 한내댁의 입안이 바짝 탔다. 수없이 그려보던 만남이었지만 그리던 것과 실제는 달랐다. 망연히 바라보는 한내댁을 앞에 두고 딸은 막아섰던 문간에 비켜섬으로써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몸짓을 대신했다. 원피스 바깥으로 굴곡이 훤한 딸의 부른 배를 한내댁은 이미 짚었다. 딸이 비낀 공간을 어정쩡하게 윗몸을 굽히며 들어선 사내가 채웠다. 첫눈에 부실한 느낌을 받은 건 어쩌면 딸이 너그러우나 단단한 아버지를 대신할 사내를 만나 수고없이 살고 있기를 바란 때문이 아니었을까. 딸보다 손가락 한마디쯤 커 보이는 사내의 얼굴에 채 가시지 않은 애티가 딸의 행색과 더불어 가긍스러웠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고즈넉하게 울먹이기 시작하는 가슴을 수습하려 했으며 한내댁은 먼저 방에 들었다. 조갈이 심해 입술이 달막해졌다. 몇 번인가 한내댁은 말을 트려다 다시 삼키며 담배를 집어들었고 딸은 늘 몸담던 친정에 근친이라도 온 것처럼 마음 편한 듯이 굴려했다. 사는 정황에 대해 연막을 치듯 말문을 닫아가면서도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 어설프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딸이 말끝을 흐렸다. 엄니, 왜 여태 나 없으면 결혼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였나? 감았던 눈이 뜨이듯 딸이 떠나던 무렵 떠돌던 말이 한내댁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 한내댁을 넘보던 호라비 반장이 정식으로 사람을 놓아 말을 건네다가 거절당하고 난 뒤 굴절된 소문은 산 언덕을 슬금슬금 타고 내려갔다. 호라비와 과부. 남의 말은 그리도 쉬웠다. 그 말이 어느 곁에 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건지 풍문이 입에서 입으로 나오르던 말이 모녀를 몇 년 동안 갈라놓은 것이다. 딸의 눈두덩에 기미가 앉게 한 한 세월이었다. 한번 와보란 말도 없이 딸은 갔고 시모를 모시고 있다는 바람에 한번 가보겠다는 말도 없이 한내댁은 보냈다. 어림짚은 해산달이 지나도록 종무 소식이던 딸은 어느 날 저를 쏙 빼닮은 계집아이를 안고 왔다. 아이는 한내댁의 품 안에서 낯을 심하게 가리며 울었다. 딸이 혼자 몸 비르고 있을 때 곁에 있지 못한 어미. 아이를 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내의며 찬거리를 사들고 들르더니 처음에 자취를 감춘 세월만큼이나 오래 솥이 끊었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어깨에 군살이 붙어 중년티가 배인 딸은 거뭇거뭇 삭은 이를 드러내며 어설프게 웃었다. 빵 공장을 하다가 망했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나온 빵이 선전에 힘입어 동네 구멍가게마다 쌓이던 때였다. 연대가 안 맞았나 봐. 조업을 중단하자 사다 놓은 팥엔 벌레가 생겨 껍질만 남기고 속을 알뜰히 파먹었고 심약한 사위는 속 파먹힌 듯이 병들었으며 딸의 이는 모조리 사가버렸다. 집에서 임종을 맡겠다는 사위의 몸을 병원에서 빼내기 위해 딸이 살던 집을 내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한내댁은 낡은 집의 가치를 가늠했다. 사위의 입원비를 갚고 얼마쯤 남은 돈으로 근근히 방을 얻어 꾸려나갈 요량은 되었다. 한내댁의 말에 펄쩍 뛰었던 딸은 집을 팔되 딸에게 몸을 의탁하라는 걸로 절충을 해왔다. 그래 버린 일이었다. 딸의 뒤를 쫓아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한내댁은 염소거나 뭐 그런 짐승을 본 걸로 생각했다. 마당 귀퉁이의 수도가에 속속들이 하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들어서는 기척에 몸 돌리며 허리를 펴자 제 모습을 드러낸 건 앙증맞게 작은 몸피의 노파였다. 흰 스웨터와 빈틈없이 바랜 머리 위에 담뿍 올라앉아 부서지는 햇살에 눈시려 하며 한내댁은 사돈과 첫대면을 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뜻밖의 곰살궂은 말투였다. 살림을 합쳤다고는 하나 얘도 갖추지 못한 채 사는 딸네 집에 얹히려 오는 한내댁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던가. 사돈의 말투는 살갑게 여겨졌다. 한내댁이 무어라 응답할 틈을 주지 않고 사돈은 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림으로써 사람이 달라진 듯 말투까지 냉랭해졌다. 겨울 골짜기, 채 녹지 않은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시린 무엇이 사돈의 말투에서 뚝뚝 들었다. 뭐하니? 어서 안으로 모시지 않고. 사돈은 다시 한내댁을 바라보며 입귀를 치켜 올리며 웃음진 표정을 만들어냈다. 활짝 한내댁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활짝 펼친다는 표정. 그러나 봄날 이파리 없이 하얗게 꽃만 무성한 목련의 요기로움 같은 게 작은 몸피에서 우러나왔다. 집이 누추합니다만 들어가 쉬세요. 마루 쪽을 향해 손사래를 치고 사돈은 뒤란이라 생각되는 곳으로 자배기를 들고 획 돌아서 갔다. 그런 사돈의 아기작거리는 걸음에서 그 어깨가 딱딱하게 의식하는 어깨 너머 이편의 시선에서 한내댁은 약바른 동물의 위계 같은 아슬아슬함을 맛보았다. 처음 보는 안사돈인 한내댁에 대한 살가움과 그 딸인 며느리를 대하는 냉랭함, 그 어간에서 줄타는 걸 보는 위태로움이 명치에 얹히는 걸 한내댁은 털어내야 했다. 살천스럽기로 치면 딸 또한 그에 못지 않았으니. 엄니, 저 나가요. 좁다란 마당 한가운데 반짝 볕이 드는 오전이었다. 시장통에 운막 같은 가게를 얻어 화덕을 들여놓고 거기서 빵이며 생과자를 구워 파는 딸이 나가는 기척을 냈다. 혼자 늙는 여자의 황량함은 밀가루 냄새와 들쩍지근한 파우더 냄새로 덧칠되었다. 그래, 다녀오너라. 노인네 뭐 해먹이려고 애쓰지 말고 쉬세요. 넘기지도 못할 거. 저 말버릇하고는. 한내댁은 속으로 혀를 찼다. 한내댁과 동갑인 시모를 두고 딸은 꼭꼭 노인네라고 칭했다. 기분 내키면 우리 동갑네 사부인이라고 간살을 떨며 들엉기고 뭔가 마음에 고인 게 있으면 한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끝내 한마디도 없던 사돈과 딸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추가 달린 채 나란히 늘어뜨려진 실처럼 가까이 닿을 듯 하다가는 꼬였다. 어미 있고 딸 키우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따금 신칙하면 딸은 어머니 모른다고,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 딸이 어미 없이 헤쳐온 시간을, 그 사이에 고인 앙금들을 알 수 없었던 한내댁은 그때마다 목젖이 안으로 당겨지는 느낌에 입을 다물었다. 하기야 사돈에게도 내리사랑이란 말이 무색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긴 했다. 정은 괴는 대로 간다는데 손녀 진이는 제 할머니 곁에 안 붙어 있으려 했다. 저 기집애가 어딜. 진이를 야단칠 때면 사돈은 꼭꼭 그 말을 앞세웠다. 딸과 사위는 부엌에 잇따른 안방을, 사돈은 가운데 방을, 한내댁은 진이와 함께 문간방을 썼다. 제 아비가 앓는 걸 보고 자란 진이는 할머니, 나는 나중에 간호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줄 거예요. 라며 학교에서 받은 상장 뒤에 갭을 쓴 간호원을 그리곤 했다. 앓는 이와 홀몸들로 스산한 집안에 분꽃 씨앗 속처럼 하얀 얼굴로 돌아다니는 진이는 햇물이었다. 우묵한 눈, 유난히 흰 얼굴과 노르스름한 머리로 양키라고 놀림을 받고 울며 돌아오던 날에도 진이는 방 안에 굴러다니던 종이장에 백의 천사라고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꼭꼭 박았었다. 진이가 지나가야 겨우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안이었다. 진이야, 오늘은 할머니 방에 가서 자지 않을래? 밤중 진이의 웃음소리에 한내댁도 시름 녹이며 웃다가 방문 건너 사돈의 적막한 방에 생각이 미쳐 넌지시 사돈의 방을 가리키며 진이에게 물으면 진이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싫어.
개도 키워주는 은공은 안다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진이 키우랴 공장 돌리랴 부지깽이도 곤두설 것 같은 땐 나 몰라라 하고 온종일 집 밖으로 나돌았으니 애가 제 할미를 따르겠어요? 내리사랑이란 말도 헛말이고 일이라면 똥친 막대기 보듯 하던 노인네가 어쩌다 부엌에 한번 들어가면 손은 또 왜 그리 크던지 찬밥을 이틀은 먹어야 했다니까요. 사위가 죽어나간 뒤 문간방을 세주고 진이와 한내댁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딸의 말을 사도는 무질렀다. 초상 치른 집에 사람이 들겠니?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 했다만 내가 이 방을 쓰려 했다. 어머니가요? 이 방에서 어머니 혼자요? 딸의 목소리에서 가시가 돋고 한내댁은 딸을 쿡 찔렀다. 혼자 쓰는 게 그리 아까우면 진이 데리고 있으마. 아니면 사부인하고 같이 쓰든가. 국물을 들이켜는 사돈의 속이 미미하게 떨렸다. 그 손에서 그럴 계제가 못 되는데 우기는 사돈에게서 한내댁은 오기를 보았다. 캬르릉 등뼈를 한껏 휘어 제 키를 돋우려는 고양이. 그 바닥에 깔린 건 두려움이었다. 자리 보전한 아들이라도 울타리는 울타리였던가. 아들이 죽자 울장 없는 마당에 나앉은 허전함이 사돈에게 어깃장을 부리게 하는 거였다. 마침 진이가 저도 공부방 가지고 싶다는 바람에 새놓는 일은 유야무야로 끝났지만 큰 방을 내주는 대신 딸은 사돈의 말을 귓전으로 흘렸고 밥상머리에 숟갈 한 벌 더 놓는 것으로만 사돈의 존재를 환기할 뿐이었다. 사돈은 죽지 부러진 새가 되었다. 어머니, 모르시면 아무 말씀 마세요. 저 늙은이 속이 구렁이 굴이에요. 어느 날 살림 제법 펴이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얼굴이 어머니라고 나타나 왕신단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았는데 집에선 있는 대로 구박하면서 밖에선 또 며느리 칭찬에 입 마르던 노인네예요.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 이야기하면 남들은 며느리 칭찬 자자한 시어머니더라 하고 그렇게 영악한 노인네예요. 아들이 아픈데도 오래 살겠다고 자기 보약 지어 먹더라고요. 보약 많이 먹은 사람은 죽을 때도 힘이 든다는데. 한내댁이 신칙할 때마다 대꾸하던 딸의 말이 씨 됐는지 사돈은 저 세상으로 가는 문지방을 베고 누워 신음을 흘리고 있다. 쓰러지기 전, 사그라들기 전의 불꽃처럼 훤했던 얼굴은 그새 알아볼 수 없이 쪼그라들었다. 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돈은 쓰러지기 전에 식탐을 부렸다. 온갖 음식들이 그 때깔과 향기를 빛내며 기억 속에서 새록새록 되살아났고 그럴 때마다 사돈의 얼굴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생생해졌다. 사부인, 왜 거기 있잖우? 우리 어렸을 적 잔치 있을 때면 하던 그 낙지꾸리 말유. 이만한 꼬챙이에 낙지를 꽂아서 둘둘 말아 쪄내던. 그땐 돌도 삭힐 만큼 입이 달던 때라 그랬겠지만 왜 그리 맛있던지 시키려고 장독대에 내놓은 걸 오며 가며 집어먹기도 했지요. 한내댁이 찌개에 쓰려고 받아둔 뽀얀 뜨물도 사돈의 눈에 띄었다. 저 뜨물에 비닐이 반닥반닥하는 갈치 넣고 쑥갓 띄어 끓인 갈치국 생각 안 나요? 요즘엔 갈치로 국 끓여 먹는다는 걸 아는 사람도 적어. 아이선 여자처럼 음식을 탐하는 사돈의 얼굴은 차라리 무구했다. 어린아이처럼 성마른 욕망이 한내댁을 움직여 한내댁은 딸에게 장을 봐오게 했다. 노름 뒤는 대줘도 먹는 뒤는 안 대준다는데 안 해도 될 소리를 꼭꼭 앞세우는 딸의 목소리도 사돈이 바닥없는 욕망을 가리진 못했다. 그렇게 식탐을 하던 사돈이 쓰러진 건 한내댁이 쏜 닭죽 한 그릇을 달게 비우고 난 다음 날이었다. 성당 교우의 집에 신방 나갔다가 점심까지 얻어먹고 돌아오던 한내댁이 곰을 모아두는 빈터에 버려진 손술의 모퉁이를 지날 때 무심코 지나가던 한내댁을 무언가가 끌어당겼다. 한내댁은 갸웃하며 돌아보았다. 보도블록 위
담장 모퉁이에 기대선 손수레 바퀴 근처에 사돈이, 곱게 차려입은 사돈이 두 발과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든 채 개처럼, 그야말로 개처럼 낮아빠져 있었다. 녹슨 고철 더미 속에서 느닷없이 화사하게 피어난 사돈의 옷자락, 그 부조화가 지나가던 한내댁을 잡아당긴 것이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한내댁에 놀라서 다가가자 사돈은 웅얼거렸다. 그러게 말이오. 내가 왜 자꾸 쓰러지는지 모르겠네요. 하늘로 향했던 눈을 돌려 한내댁을 바라보는 사돈의 얼굴은 어리둥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세상이 갑자기 불가해한 무엇으로 변한 듯한 어리둥절함. 세상이 온통 적대적이고 몸뚱이조차 자기 의지를 거역하는 데 대한 어리둥절함이. 체증이 있는 것 같아서 약국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헛둥 하더니 일어나려면 또 쓰러지고 일어나려면 또 쓰러지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한내댁은 사돈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일으켜 세웠다. 무게중심을 놓친 사돈은 자꾸 뒤로 낮아빠지려 했고 한내댁의 몸도 덩달아 기우뚱거렸다. 어찌 속이 탔는지 허옇게 말라붙은 입으로 집에 와 누웠던 사돈은 슬금슬금 눕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생뚱같은 소리를 해대거나 입술을 달막이며 똑같은 노래를 불렀다. 뜸뿍 뜸뿍 뜸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재. 청승스럽긴. 서방님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올 것도 아닌데 사돈의 노래에 토를 달던 딸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사돈의 노래는 점점 잦아들었고 사돈은 곡기를 끊어갔다. 사돈이 목으로 넘기는 유일한 음식은 막걸리였다. 속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며 이따금 마시던 막걸리가 유일한 식량이 되었다. 절이 되려고 그리 음식을 탐했는가? 입 안에서 올각거리던 막걸리의 취기로 얼큰해져 이승잠에 든 사돈을 볼 때마다 한내댁의 마음이 자우룩해졌다. 섭해서 잠드는 누에처럼 잠들다 깨다 하면서 사돈은 아기가 되어갔다. 기저귀를 뽑아내며 본 꼬리뼈 부근은 짓물다 못해 거무스름했다. 한내댁은 지인이가 붙여준 비닐 또아리 같은 걸 기저귀로 싸서 받쳤다. 꼬리뼈를 괴자 훌렁 벗긴 치골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저귀 가는 게 벅차서 아예 벗겨놓긴 했지만 이불을 들추고 훌렁 벗긴 아랫도리를 볼 때마다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다. 대변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진이가 가져다 놓은 종이 기저귀를 꺼내다 보니 남은 게 몇 장 안 되었다. 진이가 다녀간 게 언제였더라? 한내댁은 벽에 붙은 인력을 본다. 인력의 날짜는 2달 전. 진이가 뜯은 시점에서 몇 장 더 뜯다가 만 채였다. 사돈의 머리맡에 걸린 채 생각나면 몇 장씩 뜯어내던 인력이었다. 아침 상머리에서 달력을 보는 딸의 눈길을 줬다가 똑같은 생각을 했음을 떠올린다. 텔레비전에서 오늘은 주말입니다.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딸은 얼핏 달력으로 시선을 돌렸고 월말의 토요일이면 집에 들르곤 하던 진이의 얼굴을 본 지 꽤 되었음을 상기한 것이다. 한내댁은 딸의 눈길에 무심히 스쳐간 무심을 가장하기 때문에 더 깊어진 그리움을 보고 말았다. 훌훌 어미를 떨치고 나갔던 딸은 이제 제 딸을 기다리는 어미가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간호학원에 등록한 진이는 학원의 소개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 취직해 나갔다. 토요일 밤늦게 내려온 진이는 늦은 저녁을 먹기 바쁘게 몸을 접고 잠들었다. 딸은 잠자리에 들던 그대로 턱선까지 이불을 덮어쓴 채 죽은 듯이 잠자는 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한숨을 내쉬고 나갔다. 아침상을 차려놓고도 차마 깨우지 못할 수렁 같은 잠이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진이는 헝클어진 퍼머 머리칼에 손가락을 넣어 게으르게 추스르며 마루에 나앉곤 했다. 하얀 피부는 여전했지만 여릿여릿하던 얼굴은 딱딱한 각질이 덮인 것처럼 표정이 지워져 한내댁은 이따금
손녀의 나이를 되묻곤 했다. 객지 생활 2년에 깎아놓은 듯이 곱던 턱선은 허물어져 뭉툭해졌고 어렸을 적에 햇무리처럼 빛을 뿌리던 진이는 한 달 만에 들른 집에서도 거의 입을 열지 않고 무견히 웅크리고 있거나 사돈을 돌보는 한내댁을 거들다 가곤 했다. 2달 전에 들른 진이는 사돈을 씻기고 난 한내댁이 대야의 물을 밖에 버리고 들어오자 손에 집히는 대로 인력을 잡아뜯고 있었다. 얄짤한 종이는 몇 장씩 겹치자 뜻밖의 팽팽한 장력으로 버텼고 꼴같 짠다는 듯이 진이의 손은 우악살스럽게 종이를 뜯어냈다. 지겨워. 이 집은 세월 가는 줄도 몰라. 날 거친 바리깡으로 불쑥불쑥 뜯어놓은 머리처럼 뜯긴 종이를 구기다 말고 진이는 문득 종이를 집어 구김살을 찬찬히 펴기 시작했다. 편 종이 몇 장을 겹치더니 들쭉날쭉한 부분을 접어 혀끝으로 침을 발라 뜯어냈다. 주름치마처럼 종이를 접은 다음 주변을 둘러보던 진이는 실패의 실을 툭 끊어 접은 종이의 가운데를 묶었다. 중동이 묶인 채 부채꼴 모양으로 펴진 종이를 노래하듯 한 겹씩 펼쳐 세우며 진이는 검은 글씨가 얼룩덜룩한 꽃을 피워냈다. 꽃이 완성되자 언제 만들었냐는 듯이 그 꽃을 툭 던지며 진이는 무심하게 말했다. 상여꽃 같네. 치워라. 앓는 사람 머리맡에. 아픈 사람 돌보는 일 하는 애가 왜 그러냐? 할머니, 그만두세요. 여자들 지긋지긋해요. 내가 병원에서 무슨 일 하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마구 억지할 길 없는 웃음처럼 방자하게 넘쳐나려는 말을 목전 너머로 가까스로 밀어넣는 진이의 얼굴은 채 터져나오지 못한 말이 품고 있는 부당함 때문에 문득 심술궂어졌다. 양미간에 세로로 주름을 잡은 그 얼굴은 입을 꾹 다문 채 소리치는 듯했다. 할머니, 난 이제 겨우 21살이에요. 혼자 늙는 여자들이 있는 이 집이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로 피비린내 나는 병원에서 시들기엔 내 나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콕콕 찌르는 말로 저를 상처내고 서울로 간 진이는 욕창이 생긴 부분에 받치라고 또아리를 우편으로 붙여왔을 뿐 2달째 소식이 없었다. 딸은 토요일을 의식하며 화덕에 빵을 구워내고 있을 것이다. 집으로 들어서면서 툇마루 아래 마당으로 눈길이 먼저 가겠지만 왠지 굽 높은 구두가 놓일 것 같지 않아서 한내댁은 한숨을 내쉬며 사돈의 아랫도리에 이불을 덮었다. 시장이 파한 뒤에 돌아온 딸은 늦은 저녁상을 물린 자리에서 푸석거리는 부대한 몸을 풀자루처럼 힘없이 허물어뜨리더니 잠들었다. 한내댁은 이불을 내려 딸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먼 데서 우웅 빈 달을 보고 우는 듯한 개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웅 누구네 개인가. 밤늦게 들려오는 개 울음소리는 밤의 정밀 속에서 공기를 타고 감염되는 병균을 퍼뜨리듯 음산했다. 마루 끝에 켜진 촉수 낮은 전등은 좁다란 마당도 다 밝히지 못해 마당 가장자리엔 작은 짐승이 숨어들 만한 어둠이 늘 고여 있었다. 그처럼 낮게 깔리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개 울음소리도 멎자 멀리서 아스라이 밟고 지나가는 차소리만 들렸다. 한내댁은 잠든 딸 대신 사돈이 누운 방으로 건너갔다. 밤이라서 묵중하게 고인 공기가 썩어드는 냄새가 더 짙었다. 썩어드는 사돈의 꼬리뼈에선 상한 고기 냄새가 났다. 얼마 전부터 수상쩍은 분홍빛을 띠던 발 뒤꿈치도 진물이 잡히는 걸 딸은 아직 못 보았고 한내댁은 딸에게 알리지 않았다. 의식은 남아있는데 썩어 들어가는 육신. 가속되는 육신의 부패와 쭉 켜진 촛불을 하나씩 불어끄듯 어둠에 잠겨드는 정신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 육신을 벗어나게 될지. 부패가 더 가속되기 전에 한내댁은 기도하듯 문을 열었다. 누구냐? 뜻밖의 명료한 목소리가 방문을 여는 한내댁의 발길을 잡아챘다. 사돈이었다. 사돈이 눈을 뜨고 한내댁을 맞았다.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도
주름의 골이 극명하게 드러난 얼굴로 사돈은 막 들어서는 한내댁을 지켜보고 있었다. 베개에 눌린 한쪽 머리가 일그러져 사돈의 얼굴이 찌그러져 보였다. 저예요. 정신이 좀 들어요? 진이 할머니? 사부인이시구랴. 아이고 아퍼. 왜 이리 아프대요? 한내댁은 다가가서 사돈의 손을 잡았다. 소가리가 깊어지면서 늘 진땀으로 끈적이던 손이 보송거렸다. 그나마 사람을 알아보는 게 반가웠다. 사부인, 저기 저 소주 좀 주세요. 설탕에 소금, 포도당을 탄 물을 사돈은 막걸리를 대신한 소주라고 알고 마시고 있었다. 빨대가 꽂힌 컵을 가져다 입에 대어주자 사돈은 입을 벌렸다. 몇 모금 마시고 나면 통증이 덜해지는지 사돈은 입에 달고 있던 신음을 잠시 멈추었는데 그때마다 한내댁은 사돈이 이 속임수를 알고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오물오물 사돈은 몇 모금 물 삼킨 병아리처럼 입안에서 몇 모금 오물거리다 빨대를 밀어냈다. 사돈의 눈꺼풀에 졸음이 스르르 실렸다. 기저귀를 들춰보고 한내댁은 사돈 곁에 모로 누웠다. 땅바닥에 몸을 붙이자 삭신이 점여들었다. 온몸 마디마디가 물 흐르는 듯 서늘하다. 이대로 물살에 실리듯 떠밀려 갔으면 더 살아 무얼 보겠다고. 잠의 비탈로 스르르 미끄러지며 한내댁은 언젠가 이 방 안으로 들어올 눈 밝은 사신이 자기도 보아주었으면 싶다. 사부인, 사부인. 귓전에서 치맛자락 스치듯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다가오고 있다. 한내댁은 흐드득 다리를 떨며 깨어났다. 사돈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속삭였다. 사부인, 내 다 아누먼요. 사부인 저희 집 오셔서 애면 글면 하신 것도 알고 진이 애미가 제 남편 살리려고 무진 애쓴 것도 아는구먼요. 아무럼요. 그거 모르면 사람이 어디 사람이것슈. 사돈은 자신에게 다짐을 주듯 말한다. 3년 묵은 꿈 이야기 한다더니 이 양반이 왜 안 하던 말들을 할까? 한내댁의 가슴이 황망해졌다. 기운이 떨어져서 약하지만 또랑또랑하던 말투의 습관이 살아있어 알아듣기에 어렵진 않다. 그나마 씨앗이라고 진이 압이 떨궜으니 이날까지 살았지. 시집이라고 가서 몇 밤 지내고 나니 남편은 돈 벌어 오겠다고 서울로 갔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 두절이라 찾아가 봤더니 살림 차려 오손도손 살고 있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 문간방에서 살다가 진이 애비 하나 얻고 눈칫밥 먹다 아이 두고 떠나와 돌아다니며 장사하다 보면 남편은 돈 필요하면 와서 며칠 머물고 진이 애비 결혼하고 나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와 살림을 합쳤지요. 날 보러야 안 오지만 피부칠 외면하랴. 주말이면 하마 자식 보러 오지 않을까 밥을 한솥 해놓고 기다려도 손녀딸 낳았다는 소식 듣고 애 돌 때 반지 하나 보내고는 그만이고. 내 진이를 미워했지요. 손자였다면 설마 보러 오지 않으랴 싶어서. 스름스름 내리누르는 잠기운에 잠겼다 깨어나며 사돈은 뜨문뜨문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 이야기가 대체 어디 묻혀있다 나오는 걸까? 한내댁은 사돈의 살품 사이로 앙상하게 들먹이는 가슴을 본다. 주말이면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다 녹아버렸을 가슴. 한참 잠든 듯하던 사돈이 갑자기 큰 목소리를 냈다. 사부인, 내 이야기 하나 들어볼라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다우? 저때 사부인이 길에서 데려오던 날, 그날 우연히 만난 시댁 동네에서 이웃에 살던 이에게서 남편이 작은 댁에게서 난 딸 부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럴 수가 있는가? 한 번쯤 보고 떠났을 법도 한데 발길이 허공을 디뎠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무렵 꿈에 남편이 자주 보이더니 어떻게든 제 피부 짓는 곳에 붙어 있으면 볼 수 있으려니 했더니 그 이야기를 쏟아내고도 몸 안 어디에 물기가 남았던지
물긋물긋한 눈꼬리에 진흙 같은 눈물이 괜 사돈이 물먹은 소리로 말했다. 사부인, 내 부탁 하나 들어줄라우? 저기 좀 보면. 사돈은 삭정이 같은 손을 힘겹게 들어 왼편에 놓인 서랍장을 가리켰다. 사돈이 가리키는 대로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언젠가 입었을 연보랏빛 바탕에 진보랏빛으로 당초 무늬가 덩굴진 겹조고리가, 다시 입어보지 못할 물색 고운 한복 몇 벌이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 느닷없는 화사함으로 도드라졌다. 아니, 그 아래 바닥에 깐 종이 밑에, 서랍 바닥에 깐 누렇게 변해버린 신문지 귀퉁이에 신문지로 돌돌 말아 싼 나프탈렌이 먼저 눈에 띄었다. 나프탈렌을 코알만하게 줄어들게 한 건 시간일까 공기일까? 좀약을 갈아야겠구나. 저 옷은 이제 좀이 쓴데도 그만이라고 마음 바닥에 이르는 말에 귀를 막고 중얼거리며 좀약을 둘둘 말아놓고 귀가 밀린 신문지를 들추자 그 바닥에 손수건에 둘둘만 뭉치가 나왔다. 그거 말이오. 그걸로 쌀 한 가마니 들여놓으시고 진이 엄마 밀가루 몇 포대 사주시고 나 숨 놓고들랑 내 손에 3만 원만 쥐어주실라우? 노잣돈으로. 가재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서 차곡차곡 접은 10,000원짜리 지전들이 나왔다. 저 양반이 정말 가려나 보다. 얼먹은 한내댁의 마음, 얼음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서늘해진다. 진이 할머니도 참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말씀 말고 어서 일어나 진이 시집 가는 걸 봐야지요. 사돈이 한내댁을 보며 흐릿하게 웃는다. 나도 따라갈래. 제가 가지 못할 것임을, 저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때를 쓰며 나서는 어린애를 보는 듯한 눈길이다. 가망 없는 희망의 덧없음. 그 웃음이 지워지면서 까부라지더니 바람탄 불기운처럼 솟구친 목소리가 불쑥불쑥 옛 기억들이 들썩거렸다. 댕기머리 계집애가 나타나 웃더니 어느새 아이 두고 집 나와 장사판에 나앉은 여인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햇솜 타서 혼사에 쓸 이부자리 만들던 고모들의 덕담 끝에 낮은 노랫가락이 하얗게 타버린 입술을 달막였다. 착한 아기 잠 잘 자는 베갯머리에 어머님이 꿰매주신 색동저고리 꿰매어도 밤은 안 깊어. 태엽이 풀리는 자명종처럼 노래 끝이 늘어지더니 사돈은 꺼멓게 죽어든 이를 보이며 기진한 듯 잠이 들었다. 얼핏 사돈의 코앞에 손을 대본다. 손끝에 미미하게 온기가 느껴진다. 그래도 미심쩍어 한내댁은 손수건에서 10만 원을 꺼낸다. 언제 모아둔 돈인가. 지폐의 종이장이 얇게 만져졌다. 그 봉투를 찾아 그 돈을 넣고 이불 밖으로 비워져 나온 손에 쥐어주려다 한내댁은 머리를 흔들었다. 노인의 숨은 알 수 없다. 사흘도 가고 3년도 가는 게 목숨이었다. 사돈이 잠든 요 밑에 봉투를 넣어두고 한내댁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스웨터를 걸쳤다. 밖은 어스름이다. 낮에서 저녁으로 갈 때와 똑같은 어스름이, 어디선가 밀려온 밝음으로 희석되는 어둠이 마당에 깔려있다. 성경이 든 가방 손잡이를 힘주어 잡고 어스름에 몸을 묻는 한내댁의 속에서 여전히 말을 이루지 못한 기구문이 뭉글거렸다. 이 소설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소설이라는 문학작품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진솔하게 보여주는 장르라는 점에서 소설은 인생의 한 단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든 인생을 들춰보면 사연 없고 이야기거리 하나 없는 삶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작품에서 한내댁의 딸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인생 곡절 하나 없을 것 같던 시어머니의 삶에서도, 그리고 한내댁의 평탄하지 않은 삶에서도, 또 한내댁의 딸과 손녀 진이에게서도 각자 인생의 그림들은 각기 다른 색깔로 덧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알게 되면 될수록 미움받을 사람 없고 미워할 사람은 적어지는 것인가 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무뎌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인생이 그 인생 같아서 연민이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나라는 깃발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미 생에 달관한 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이혜경 작가의 어스름역이었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늦은 밤 불빛 아래 조용히 걷던 그 거리,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잎이 내려앉아 어깨 위 작은 온기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아무 말 없이도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어. 이 밤이 조금만 더 느리게 흘러가길, 멈춰진 시간 속에 너와 나. 벚꽃이 흩날리는 밤, 너의 곁에 서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흔들리는 이 순간 꿈처럼 사라질까봐 잡지 못한 그 떨림이 내 안에 번져가. 벚꽃잎처럼 흩날리는 마음. 스쳐 지나간 손끝, 그 짧은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가슴에 머물러. 웃으며 바라보던 너의 그 눈빛 하나, 아직도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있어. 다시 오지 않을 이 밤의 온도까지 기억하고 싶어서 눈을 감아. 벚꽃이 흩날리는 밤, 너의 곁에 서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흔들리는 이 순간 꿈처럼 사라질까봐 잡지 못한 그 떨림이 내 안에 번져가. 벚꽃잎처럼 흩날리는 마음.
아직은 몰라도 그날 밤 우리를 나는 기억할게. 벚꽃 향기와 함께 영원히 벚꽃이 흩날리는 밤 너와 나의 그 순간이 계절이 지나도 여기 머물러 있길. 흩어지는 꽃잎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말하지 못한 이 마음 봄밤에 남겨둘게. 벚꽃잎처럼 흩날리는 마음 너에게 닿기를 조용히 바래. 벚꽃이 지는 밤 너와 나 그 순간을 기억해. 벚꽃이 피